예,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입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가요? 홍준표 대표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예. 홍 대표는 어제 당내 4선 중진 의원들을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정준길 전 당협위원장이 온 겁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면 이 피켓까지 들고 나온 정 전 위원장은 홍 대표를 비판한 뒤 제명당했다가 최근 법원 판결로 당원권을 회복한 인물입니다. 예. 이 피켓을 보면 함께 징계를 받았던 유효해 전 최고위원과 김정기 당협위원장과 이 자신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서울시장 경선을 치르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예,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와 갈등을 빚을 때 이제 옆에서 또 같이 이제 류 전 최고위원 측을 또 도와줬고 그런 모습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정준기 당협위원장이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홍 대표가 입장할 때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홍 대표가 입장을 합니다. 예. 하지만 만찬 자리에서는 부당 징계 철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징계 철회를 검토해보겠다. 아,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손님이 있습니까? 네, 또 다른 손님이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초대받지 않았는데 온 손님이고, 초대를 받지 않아서 오지 못한 의원이 있었던 건데요. 예. 바로 서청원 의원입니다. 이 서 의원은 당 윤리위로부터 지난해 자진 탈당 조치를 받은 뒤에 아직까지 탈당을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인데요. 예. 그래서 이 당을 나가진 않았지만 당내 여전히 중진 의원이긴 합니다. 그렇죠. 당직을 유지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초대받은 손님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또 홍 대표와 중진과의 갈등 불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홍 대표가 그동안 연탄가스라고 비판했던 이주영, 나경원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요. 예. 홍 대표는 만찬 자리에서 이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이 사과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화해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아직 애매할 것 같은데요. 어제 만찬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격화된 내홍을 봉합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단 큰 선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겠군요. 자, 홍 대표가 그리고 어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나이가 66인데 24년 살면 90이다. 그럼 죽어서 나오란 말이냐. 대통령 잡아였으면 됐다. 가족 잡아였고, 아들 잡아였고, 거기다가 형 잡아였고, 부인 잡아였고, 꼭 그렇게 해야 오르냐. 이젠 그만해도 됐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동생의 항소장입니다. 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박근영 씨가 어제 언니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 박근영 씨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는 무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항상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들을 하셔도 그런 우리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궁금증이 또 나왔던 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냐 하는 의문도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직접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진 않았고요. 예. 또 어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 역시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본인이 직접 항소장을 안 내도 가족이, 동생이 내도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네,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형사소송법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형제 자매인 박근영 씨는 일단 이 항소를 할 수 있는 이 자격은 부여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항을 살펴보시면
이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다만 항소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 항소는 내 의사에 반한다 이런 내용의 항소 포기서를 서면 제출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항소 포기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처럼 항소를 하겠다, 항소를 하지 않겠다, 이런 뭐 모든 의사 표시를 안 할 것이다 그런 네네. 이야기군요. 그렇게 그 의사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이 항소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은 이미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뜻이 어떻든 간에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